경희 피레타 한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궤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궤양은 어떤 점막의 조직이 벗겨지는 하나의 증상이죠. 뭔가 강력한 힘이 가해졌을 때 뭔가 피부가 벗겨지고 점막이 벗겨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구강궤양, 식도궤양, 위궤양과 같은 그 내부에 있는데 어떤 힘이 가해졌길래 궤양이 발생하는 걸까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의 존재를 우리가 파악하는 순간, 그렇다면 궤양이 왜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또 치료 방법도 찾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궤양을 동반하는 질환은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강궤양, 식도궤양,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또 소장의 궤양, 소장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또 점막의 궤양, 성기궤양, 아니면 안구 점막의 궤양. 이 점막이 있는 곳은 다 염증과 궤양이 발생할 수가 있죠. 자, 중요한 것은 궤양이 왜 발생하느냐의 문제인데, 자, 이것을 오늘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궤양이 발생한 이유는 저는 모든 이 질환을 분석할 때 저는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이 궤양 또한 연구 치료하고 있는데요. 바로 궤양의 발생 원인은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포의 손상은 너무나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이 되죠. 자, 세균과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압력, 온도, pH, 전기장, 자기장, 저산소증, 또 물리 화학적인 자극, 전해질 이온, 중금속, 또 약물, 환경 여건. 자, 이 이외에도 또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화 상태, pH, 표면적 다양한 요인들이 세포의 기능 저하나 세포의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 세포가 손상이 되는 순간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기게 되죠. 자, ATP 합성의 장애는 열 에너지 발생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그때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인 이 심부 온도, 코어 템퍼러처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체열의 방출을 줄이게 되겠죠. 바로 그때 손발 끝에서부터 서서히 모공이 닫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되고 밥을 먹고 운동을 합니다. 몸에서 열 에너지는 발생합니다. 자, 그 열 에너지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라는 거죠. 바로 그때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항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 방출하게 되고, 그 방출의 루트는 바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입니다. 자, 일단 그렇다면은 어느 한쪽으로 구멍이 많은 쪽,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이렇게 쏠려서 방출이 될 때 그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피부 온도, 점막의 온도, 그 조직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바로 그때 염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염증이 발생할 때 우리가 염증의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죠. 발적, 발진, 수포, 농포, 따가움, 화끈거림, 심한 경우는 통증, 그 다음에 색소 침착. 이러한 다양한 염증성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도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표면 장력은 약해집니다. 자, 표면 장력이 약해진다는 소리는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이 밀어내는 힘이 세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한 부위에서 밀어내는 힘이 세질 때 그때 점막이 탈락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점막이 벗겨지는 거죠. 바로 그게 궤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궤양은 왜 발생했다고요?
바로 열이 쏠리는 과정 속에서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생겼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양한 궤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거죠? 바로 표면 장력을 강화시켜야죠. 그래서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됩니다. 또 열이 쏠려서 피부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열이 쏠린 이유는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높여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궤양 치료의 3대 치료 원칙은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를 낮추게 되면 표면 장력도 강해지고 조직의 염증과 궤양은 바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세포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행태를 치료를 할 경우는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낮아져 버립니다. 자, 피부 온도가 낮아지는 순간 염증과 궤양은 진정될 수 있겠지만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또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손발끝에서부터 모공을 닫게 되고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또다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다 보면 조직의 온도, 피부 온도는 다시 올라가서 염증과 궤양이 다시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염증과 궤양은 낫지 않고 계속 만성화되면서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구조로 악순환으로 이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염증과 궤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반드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 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전신으로 골고루 열을 분산시켜서 피부 온도를 낮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궤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이해는 되시죠? 자, 꼭 기억하시면서 이 궤양 치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확한 치료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치료하시면 반드시 치료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구강 궤양, 식도 궤양, 위궤양, 소화선 궤양, 십이지장 궤양, 또 소장의 크론병, 베제터병, 또 궤양성 대장염 이러한 다양한 궤양성 질환이 많지만 그 치료 원칙을 꼭 기억하시면서 치료할 때 반드시 치료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궤양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희 피레타 한의원의 강재춘 원장이었습니다.